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로 1시간 꾸며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채용 정보를 신세미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에서는 채용 연계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경영 지원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건설 분야의 경우는 전공 관련 기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4월 22일 오후 5시까지 받습니다. GS 리테일에서는 H&B 사업 부분의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 또는 2019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중국어와 일본어 회화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4월 2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현대글로비스에서는 물류와 해운 분야 글로벌 인턴십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가운데 유학이나 구직, 재외동포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4월 29일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랜드에서는 글로벌 ESI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대학 졸업자 또는 2019년 8월과 2020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학부 성적과 어학 성적 또 전공의 제한은 없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는 얼짱 멘토 강신호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새 얼굴을 좀 모셨습니다. 내일 취업 코칭 스쿨의 박세용 대표 코치님과 함께 하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선 처음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첫 출연이긴 한데 네. 이 무대가 좀 이렇게 좀 익숙한 무대라서 항상 저쪽에 앉았었는데 오늘도 네. 이쪽에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얼짱이라는 개념이 뭐 잘생기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저를 가만히 보시면 저는 이제 손흥민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 요즘 반응이 안 좋을 때는 이을용 선수를 닮았다는 얘기를 하면 이제 반응이 폭발적인데요. 네, 잘생겼다는 개념보다는 뭐 그렇게 네. 개성 있다로 표현해 네.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취업이 보인다에 손흥민을 네. 좀 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앞으로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또 제주도에서 보고 계실 강신호 대표님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의 자격증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혹시 조서연 아나운서님은 혹시 뮤지컬이나 공연을 좋아하는 편이세요? 뮤지컬 좋아하죠.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네. 뭐 많이는 못 보지만 네. 볼 때마다 너무 설레고 한 네. 일주일은 그 뮤지컬에 젖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뮤지컬을 종종 이제 자주는 못 보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가수 이승환 씨 콘서트를 굉장히 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유튜브로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승환 씨 콘서트를 혹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역동적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와이어 플라잉, 그다음에 그런 쇼나 레이저 쇼가 막 이게 정신없이 나오고요. 예. 그리고 다양한 장치를 그렇죠. 이용해서 관객들에게 정말 좋은 음악과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런 공연들은 네. 티켓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늘 실패한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좀 요즘은 티켓팅이라고 해서 정말 예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취업이 보인다에 네. 또 현진 PD가 아. 그렇게 또 티켓팅을 잘하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또 한번 꿀팁을 전해드릴 수 네, 있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갑자기 공연 얘기를 꺼내신 걸 보면 오늘 자격증 뮤지컬 공연과 좀 관련이 있나 보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연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이제 무대가 가진 역할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주인공 그 결과로 이제 주인공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실감 있게 무대를 표현하는 무대 기술과 무대 장치라는 말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롤러와 와이어를 이용해서 뭐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가수 김장훈 씨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주인공을 집중 조명에 돋보이게 한다든지 또 바퀴를 사용해서 무대 장면을 바꾸는 뭐 그런 회전 무대도 있고요. 무대를 청중으로 갑자기 분리시키는 이런 막 같은 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뭐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대 기술과 장치들은 공연의 극적 효과를 이제 정말 높여주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첨단 음향기계라든지 조명기구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무대 예술과 관련된 자격시험인 무대 예술 전문의인 자격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정말 그 공연 내용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무대 예술이 뒷받침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무대 예술 참 보는 걸 네. 즐겨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면서 공연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무대 예술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마도 이게 생소한 그 자격증이라서 일반인들이 접해보지 않은 자격증이라서 아마 그렇게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무대예술 전문의는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래됐습니다. 1999년도에 무대예술 전문인 양성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무대 음향, 무대 조명 그리고 무대 기기 분야에서 국가 자격 인증제를 도입하면 생겨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을 말하고 있고요. 예. 주요 업무를 보면 각종 공연장 또는 공연업에서 공연할 때 무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무대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무대 음향, 조명, 네. 기계 분야라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 이걸 다 한 번에 보는 건지 아니면 분야별로 나눠서 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 자격증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질문하신 대로 한 번에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좀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무대 예술 전문인 국가 자격증은 문체부 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의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네. 검정 기관은 국립중앙극장입니다. 자격 무대는 무대 기계, 무대 장치 포함이고요. 전문인, 무대 조명 전문인, 무대 음향 전문 분야로 나눠지고 자격 등급은 각 분야별로 3등급에서 1등급까지 단계별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격 부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의로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이 부여해야 되는데 이런 고급 자격증의 경우는 저희가 태권도 급수나 이런 운동들은 급수가 예. 이제 높아지면은 되게 잘하는 건데 이런 자격증들은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1급이 가장 1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네. 조명, 음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네. 또 거기서 또 3단계로 급수가 나눠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험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시험은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필기시험과 대부분 2차 실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먼저 봐야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음향 전문인부터 무대 기계 전문의까지 3급이 있는데 배점이 조금씩 다르고요. 배점이 40점부터 3급은 40점, 뭐 2급은 20점, 1급은 20점으로 세 가지 자격증이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국가 자격증의 시험의 특성상 이 꽈락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각 유의를 해서 점수를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전공 관련된 부분들 시험 과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무대 음향 전문인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무대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시험을 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대 조명 전문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게 무대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무대 기계 전문인도 똑같이 무대 기계인데 이게 이제 배점이라든지 이 수준이 조금씩 다르니까 해당되는 자격증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와 관련된 부분들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 1, 2, 3 이때 자격증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로마 숫자는 난이도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은 뭐 점수가 합계 60점 이상인 사람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합격자를 보고 있고요. 필기 시험에 주의할 때가 있는데 이 법령이 종종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꼭 법령과 기준에서 바뀐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유의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필기 시험을 좀 알려주신 거고요. 이제 2차가 실기 시험이잖아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2차 시험이 훨씬 더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 자격증 명에서 느끼는 느낌 자체가 뭔가 이론보다는 실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네. 실기 시험은 응시 분야로 뭐 장치, 설비의 운영 및 조작 능력, 문제 해결 능력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격증을 차례차례 살펴보면 무대 기계 전문인 경우는 무대 기계를 설비, 조작하거나 운영하는 능력, 그다음에 무대 장치의 설치나 전환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무대 조명 전문의는 무대 조명기의 설치, 조작, 운영, 조명 제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를 받습니다. 세 번째, 무대 음향 전문의는 음향기기의 설치, 조작,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실기시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60점 이상인 사람들이 합격 점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기보다는 실기 시험이 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기 시험에서는 좀 어떤 내용을 평가하게 되는 걸까요? 네, 실기시험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실제 조작 능력이라든지 활용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무대 예술 전문 실기시험의 중점 평가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치 및 설비의 운영, 조작 능력을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기시험 문제는 판독 능력인데 판독 능력과 대처 능력이 있고요. 도면을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실제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무대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조작 능력의 수월성과 완벽성인데 아시겠지만 이게 큰 무대에서 실수가 난다면 진짜 대형 사고가 터지기 때문에 그런 완벽성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 이론이라는 부분들을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실제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습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의 문제 해결 능력인데 장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대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어떤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들어보면 그냥 일반인들이 무작정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또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응시 자격이란 게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요거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려보면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3급부터 1급을 차례차례 보면 일반 자격증 시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급수에 대한 기준을 채운 다음에 일정 기간에 대한 교육이나 경력을 가지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준인데 일단 3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급은 세 번째 항목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안전관리, 통신, 직무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입문 쪽은 없고요. 장비를 다루거나 기계나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고요. 네. 고등학교 이상의 수준에서의 경력을 가지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항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또는 졸업 예정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 경력이 1년이 정도 되게 되면 자격에 이제 응시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급 사항이고요. 2급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경력이 1년 이상, 그다음에 해당 분야 3급 자격증 취득하고 검정기관이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고요. 해당 분야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2급으로 가는데 3급을 취급하면 자격증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급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력자들은 이제 경력을 쌓으면서 높은 급수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1급인데요. 1급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수준이고 실제로 더 이제 큰 무대에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3년 정도라고 하면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사원에서 대리 정도 가는 정도 수준이니까 실제로 그 정도 경력만 가지고 있어도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기계, 전기, 전자, 건축, 안전, 통신 분야에서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자격증이라는 게 2급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가 있고요. 1급은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 자격증의 이제 그레이드를 보게 되면 산업기사가 기능사 위에 있고 그다음에 기사 밑에 이 산업기사가 있어서 기사가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급수에 따라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무대 예술 전문인 자격증 이 3종인데 이걸 취득하게 되면 좀 어떤 곳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취업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럼요.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에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진출 분야의 전망으로는 각종 공연장 또는 공연업체, 이벤트 업체 등 취업 관련돼서 취업 관련된 그 장소 중에서 무대 기계, 무대 조명, 무대 음향을 전부 다 담당하는데 최근에 이런 산업들이 크게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라든지 취업의 분야들은 좀 더 넓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급수라는 부분들은 어떤 실력을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해당 분야에서는 공영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객석이 500석 이상인 국공립 공연장인 경우는 무대예술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변명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제 객석에 따라 다른데 객석이 500석 이상, 800석 미만은 3급. 그러니까 기초 정도 이게 큰 무대는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무대라는 게 500석 정도 많이 되니까 그 정도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고 800석 이상에서 1000석 이상 미만은 네. 이제 2급. 그다음에 객석이 1000석 이상 굉장히 큰 무대를 말하는 네. 거죠. 1급 이상의 경우는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무대예술 종사자들은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 분야의 전문성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국립 공연장 취업 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무대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의 분야는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국공립 공연장의 이제 규모별로 네. 급수에 맞게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좀 공공기관으로 진출을 할 꿈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점이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당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공연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서트도 요즘에 최근에도 이제 BTS 나와가지고 전 세계가 난리 났고 그렇죠. 가장 난리 난 건 저희 집인데요. 저희 딸들이 이제 BTS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도 난리 났는데 이렇게 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관련돼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해서 예. 여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에요. 관련 분야, 예술 그렇죠. 분야에 관심이 네, 있는 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19년 4월 29일이라서 일반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모집 부분은 무대 조명을 실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무대 조명 분야에 대한 기초 소양을 갖춘 자, 기초 소양이라는 부분으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대예술 전문인 채용 분야 3급 이상인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고 3급 정도의 수준을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채용을 보게 되면 속초시에서도 지방이긴 하지만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실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 부분은 이제 여기도 무대 조명인데요. 여기도 무대 예술 전문인 무대 조명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채용 시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네. 실제 2019년 4월 26일 이제 4월 말이니까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하신 분들은 한번 경험상이라도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무대 조명입니다. 무대 조명이라서 채용 후 공연장 조명 설계, 조명 기기의 설치, 그다음에 조작, 관리, 기획 공연 대관 행사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응시 자격은 3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다양한 기관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의 활용성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널리 활용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곳 다 이제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응시 자격으로 좀 해놨는데 일단 이번 달에 마감이니까 네. 예, 지금 준비하시는 준비를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됩니다. 다음을 좀 노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자격증 좀 어떤 분들께 특히 좀 추천을 하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자격증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취업 때문에 우리 구직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이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과연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와 그렇죠. 적성에 맞는지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내용들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뭔가 기계를 조작하고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고 예술 분야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공연예술 분야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감각을 또 이제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수성도 예민하고 뭐 예술에 관련된 조예가 깊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뭐 되게 좋은 어떤 자격증이 될 것 같고요. 기계나 전기, 도면에 관련된 이해 능력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보거나 도면을 볼 때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근무하는 부분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무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소양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조명 디자인이나 뭐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작품이나 인물에 대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화나 이런 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좀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나 작품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인물에게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이게 감각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 장비라는 부분들이 계속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 배움에 대한 부분들, 수용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뭐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자격증이지만 무엇보다 좀 적성이 좀 가장 네네. 중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무대예술 전문인 이 자격 시험을 보거나 또 이쪽 분야로 진출을 희망하는 분들, 특히나 좀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일만 갑자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화를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대화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라는 부분들은 실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여러 무대를 경험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무대들 또 다양한 어떤 규모의 무대들을 경험하면서 이 무대에서 가장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관객들의 호응을 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무대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네. 만들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구직시장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구직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구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래의 어떤 그 업무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순한 좀 기술이 아니라 무대 예술이니까요. 네네. 네. 자, 그럼 올해 시험 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연간 한 번만 치러지나 봐요. 네, 1차 네. 보시면 21회 1차와 21회 2차 실기가 있는데 실제로 올해 지금 공고난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필기 시험은 21회인데요. 5월 13일에서 17일로 이제 한 달여 정도가 남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세 가지 포지션에 관련돼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장소는 이제 서울 성남고등학교하고 서울 성남중학교 이 두 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보는데 무대 조명 세 가지 급수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대 기계나 무대 음향에 관련돼서 1급부터 해서 차례차례 날짜가 다른데 해당 분야의 날짜들을 잘 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고 이런 분들이 또 우리나라의 무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역량 있게 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라, 이런 좀 꿀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실기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 필기는 공부를 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실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어떤 자격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준비를 하고 실제로 많은 실습을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어떤 채용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한국체육산업개발이라든지 기본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제로 약간 다른 성격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무대 관련된 채용 포지션들이 실제로 열렸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많은 채용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넓은 지역으로 넓은 개념으로 취업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를 좀 처음으로 찾아와 주신 박세용 멘토님과 함께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증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소감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정신없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금방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부분들은 뭐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우리 구직자들이 목표만 있다면 잘 준비를 해서 이 방송이 또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네.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송 네. 보시고 정말 무대예술 전문인들 많이 좀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세영 코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